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관련된 핵심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진짜 완벽하게, 그치?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풀어야지. 가보자. 258쪽입니다. 258쪽. 258쪽 빠바바바바밥밥. 아, 자, 심심해서 그래요. 자, 가볼게요. 갑니다. 핵심 문제 1번. 야. 자, 바로 뭐 물어봤나 봐봐. 반비례 관계 그래프 이거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너는 곡선이어야 돼. 그러면 문제에서 봐라.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고르시오. 곡선 아닌 거, 아우, 너 잘 가. 야, 기억을 고르는 순간, 우리가 진짜, 공부 진짜 안 하는 겁니다. 그쵸? 기억은 정비례인데. 자, 두 번째. 자, 또 보세요. 너를 쓸 때 이렇게 쓰면 y랑 x랑 곱하면 xy는 마이너스 9잖아. a가 음수죠. a가 음수일 때는 탁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몇 사? 그렇죠.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거는 디귿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지요? 네. 그리고 이 반만 그리는 거는 이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반만 그릴 때는요. 보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0보다 작은 데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때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 그래프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어요? 어쨌든 정답은 디귿입니다. 디귿. 자, 그럼 봐. 2번 보세요. 요 a의 절대값 사이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절대값을 쳤을 때 얘가 클수록 뭐 할수록?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야. 어디서부터? 그렇지. 원점에서 뭐 한다? 멀어진다. 이게 머릿속에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러면 간다. 팍팍팍팍 다 절대값을 씌워. 다 절대값을 씌워봐. 씌우는데 얘만 보세요. 선생님 얘는 절대값을 어떻게 씌워야 되죠? 자, 얘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다시 말하면 x 빼고 다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게. x를 빼고. 그러니까 x를 제외한, 다시 말하면 얘가 따지고 보면 2 곱하기 x분의 1이죠. 너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분의 1이죠. 너는 4 곱하기 x분의 1이죠. 너는 3분의 5 곱하기 x분의 1이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x분의 1이죠. 자, 그래서 x분의 1을 제외한 모든 걸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까리? 네,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놈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했을 때 가장 먼 게 4. 요거잖아요. 요거 4. 그죠? 4. 그 다음에 너 마3.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2번 되는 거예요. 2번. 거꾸로 가장 가까운 건 3분의 5죠. 3분의 5. 네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안 지워져. 됐죠? 조심할 거는 요거 또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주의할 거 알려줄게. 다시 주의할 거. 2번, 5번 중에 여기만 씌워버리면, 여기만 이렇게 씌우면, 아, 선생님 5가 가장 큽니다 라고 해서 5번 이렇게 체크하면 오답 나온다는 뜻이야. 조심해야 돼. 위에만 씌우는 게 아니라 x분의 1을 제외한 놈의 절대값을 씌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자. Got it? 3번. 따단. 자, 다음.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자, 보세요. 반비례라고 했을 때 나는 A를 모르잖니. 여기 지금 A를 모르잖아. A를 모르니까 A를 찾아야지 뭐. A 찾는 방법은 A는 X랑 Y랑 곱하면 되는데 이 점을 지났는데 그리고 이 점도 지났는데 그럼 이 점 지나는 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시면 A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점도 지났는데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B 해도 A가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럼 이거부터 A를 구합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인 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 해서 마이너스 6을 만들어야 돼. 따라서 B 값도 그냥 구해지네? B 값은 6.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6. 이거부터 가자 이거죠. 굳이 식을 필요해. 내가 굳이 식을 쓰고 싶어. 식을 쓰면 A가 마이너스 6일 거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6 여기다 대입해야 돼. 대입해야 돼. 이거는 식을 써가면서 풀려는 하는 거고 그냥 보자마자 나는 a, b만 찾으면 된다며. 그죠? a 찾았어? b 찾았어. 그리고 반비례 관계식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점을 지나면 대입하면 되는데 맞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6 b 값이 6 더하시면 0 되시겠다. Got it? Check. 오케이, got it? 4번 봐. 다음 얘에 대한 성질입니다. 어머, 얘가 양수네 6이 그죠?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 야 무슨 말이 잘못됐나 봐봐. 원점을 지나? 이렇게 무릎을 달아야지. 왜? 반비례는 원점을 안 지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옳지 않아. 원점을 어떻게 지나? 그리고 이게 양수면 1, 3분면 지나는 거 맞아. 너 거짓. 그 다음 얘를 지나는지 확인하는 거야. 6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 곱하기 마3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6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너도 참. y는 x에 정비례한대. 자, 지금 반비례 관계라 그랬거든? 그쵸? 반비례 관계라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정비례한대. 말도 안, 반비례라니까. 반비례. 자, 이거 중요하다. 잘 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그래프를 이해 한번 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기 0이야. 이게 x축이라고. 자, 마지막 5번 분석해볼게. 별표 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클 때니까 이쪽만 봐줘 라는 말이야. x가 0보다 크니까 이쪽이 다 x가 0보다 큰 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기만 봐줘봐 라는 거야. 여기 이쪽 영역만 봐줘봐 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가 0보다 크니까 이쪽만 바라봐봐. 이쪽만 보고 대답해라 라는 말이야. 이쪽 영역이 x가 0보다 큰 영역이거든. 됐지? 자, 그랬을 때 문장 보세요. x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자, 증가합니다. 항상 x는 이렇게 가라 그랬어. 이렇게 가면 x가 증가할 때 y값 보세요. y는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감소되는 거 맞네. 따라서 x가 0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뭐합니다? 감소합니다. 맞아요. 됐어요? 오케이, 이게 네 번째 거지.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거. 틀린 거 잡으려. 너는 참입니다. 틀린 거 잡으라는 거는 그러면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4번. Check. 다섯 번째 문제.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자, 5번 보자마자 니네가 해야 될 짓거리가 있어. 딱 보자마자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조점을 여기다 이쁘게 써. 4마3. 그럼 너는 선생님 마8, b. 자, 반비례니까 얘 두 개 곱한 거 그냥 바로 써. 여기서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2. 네 값 이게 일정해야 돼. 일정. 그러면 너도 곱해버려. 마이너스 8 곱하기 b를 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서 b 값이 나와질 거야. b 값은 얼만데? 요 곱하면 돼야 돼. 다시 마이너스 12가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2 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일 거니까 약분하시면 너는 4로 하시면 2분의 3 되는 거야. 따라서 b 값이 얼마 나왔다? 2분의 3 나왔다라는 거야. 요거 찾아줘야 돼. 그럼 a는 찾았어요. a 값은 12야. 그러면 a와 b를 곱하는 게 정답일 거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3 하시면 된다고. 그럼 요렇게 약분하시면 얼마 돼? 6.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얼마? 18. 이렇게 탁 구해줘야 된다고. 이걸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 줄 알면 진짜 반비례를 잘 먹고 있는 중인 거야. 오케이? 왜?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인데 그때 a가 어쨌든 두 수를 곱해가지고 특히 x와 y를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온다 했으니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은 무조건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되는 거야. 두 개 곱하면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이것만 가져가셔야 돼. Hit it? 오케이, hit it. 잘 따라오고 있죠? Check. 막 곱씹어 봐야 돼. 그래서 문제에 그 책에 보시면 그 풀이가 이렇게 다 써 있잖아. 그 풀이를 보고 또 선생님 설명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거야. 이해. 이 문제를 막 네가 푸는 게 아니라 이해. 이렇게 풀고 있구나. 선생님 저렇게 풀고 있구나. 그치?
그럼 선생님 봐봐. 나오면 나는 무조건 이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 선생님이 지금 3,k 이렇게. 요즘도 봐라. 축축. 마이너스 4,4분의 7 이렇게. 그럼 내가 이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어쨌든 얘가 그래프가 딱 보자마자 반비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두 개를 곱하면 마사란 놈하고 4분의 7을 곱하면 일정한 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쪽에 있는 3 곱하기 k를 해도 일정한 수, 이 수는 똑같다라는 거지. 이 일정한 수는 너랑은 똑같은 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반비례의 핵심이거든. 그럼 여기 약분해봐라. 약분하면 이게 마7 된다고. 그럼 너도 얼마가 돼야 돼? 마7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끝났죠. 굳이 막 식을 세우고 이러진 않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치? 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K. 그런데 뭘 이용해서? 반비례를 이용해가지고. 반비례를 이용해서. 오케이? 반비례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풀고 있다는 거지. 그럼 K는 얼마야? 그냥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7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게 팍팍팍. 팍팍팍. 책! 7번 가볼게요. 따란. 자, 마찬가지야. 보니까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재밌죠. 정비례라는 그래프랑 이 반비례라는 그래프가 만났을 때 이 만나는 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 그래요. 교점이야. 그럼 교점이 이거라고, 이거. 중요한 건 이걸 봐봐. 이 정비례 그래프를 1번 그래프라 하고 반비례 그래프를 2번 그래프로 하자. 그러면 여기서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이거야. 이 교점은 저 정비례 그래프에서도 점이고 이 반비례 그래프에서도 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정비례는 이 직선이 정비례란 말이야. 그럼 교점은 이 정비례 위에서도 점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정비례 위에서 점이 나오는 거야. 1번. 그러면 이 교점에 이 A라는 좌표가 너가 4, 요 A라는 좌표가 4,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 4, 여기를 갖다가 K라고 잡을게. 이렇게 4, K. 그럼 나는 A가 4, K잖아. 그럼 이 교점은 1번 그래프, 정비례 위의 점일 거니까 이걸 1번 그래프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좌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자. 1번 그래프가 이거야. Y는 4분의 3X라는 걸 줬으니까 나는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X에다 4 넣고 Y에다 K 한번 넣어봐라 라는 말이지. 그럼 X에다 4를 넣을게요. 그럼 4분의 3에다가 X에 4 넣고 Y에다 K를 넣었어요. 따라서 K 값은 3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말은 다시 써보자. A 좌표가 4,3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즉 너가 좌표가 X는 4고 Y는 3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 교점은 2번 곡선에도 지나가겠지. 반비례 곡선에도. 그럼 이 반비례 그래프에도 지나가야 된다고. 누가? A라는 좌표가. 그럼 이 좌표가 얼마였냐면 X가 4일 때 Y가 3이잖아. 따라서 A 좌표는 4,3일 거니까 그때 너는 두 개 곱하면 정비례 요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따라서 나는 4 곱하기 3 하면 1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끝났네요. 그래서 A를 구하래? 그러면 나는 A 값이 4 곱하기 3을 곱할 거니까 12. 따라 정답이 12고 중요한 건 이거지. 4 곱하기 3을 왜 곱했더라 라는 거죠. 여기 있는 요 점 두 개를 곱하면 반비례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12가 나온 거예요. 반비례식에다가 4,3을 집어넣은 거야. 자, 라스트 8번 문제. 자, 한 걸음 더 문제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근데 배웠던 것만 그대로 접목을 하시면 뭐 난이도가 있던 문제든 난이도가 없는 문제든 간에 뭐 내가 배운 대로 써먹었는데 뭐 어렵나? 그치? 그대로 가볼게요. 문제를 읽어보자. 읽어봤더니 반비례 관계래. 그럼 이 말은 자 계속 연습해. XY를 곱하면 일단 10이 나온다는 뜻이야. 일정하게. 좌표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저게 나온다는 거고. 이때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쑥쑥쑥 선을 내려 걷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각형이 됐는데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야,
그럼 보세요. 이 P라는 점 여기가 나는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좌표를 설정할 때 여기를 모르잖아 내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좌표는 얼마, Y좌표는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너를 여기 선생님이 P, Q라고 잡을게. 요렇게 잡았어요. P, Q. 그러면 첫 번째는 P, Q를 곱하면 일단 10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게 P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네 길이랑 똑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너 A좌표는 P, 0이 되는 거고 맞죠? 두 번째 Y좌표는 조금 확대 여기서 이만큼이 올리면 너잖아 너 그지? 그럼 너는 여기가 0, Q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즉 사각형을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 길이가 P라는 것밖에 모르잖아. 이렇게 P. 그 다음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Q라는 것밖에 몰라요. Q. 그럼 내 넓이가 지금 PQ라고 PQ. 그런데 가만히 봐라. 이 점을 내가 P, Q로 잡았잖아. 그러면 반비례 성질상 P라는 놈과 Q라는 놈을 곱하면 1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는 그냥 얼마더라? 10이 되는 거죠. 이걸 알면 그냥 완벽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나는 P좌표를 얼마인지 몰라. 이걸 다른 문제로 잡아도 돼요. 이거 쌤처럼 이렇게 잡아볼게. 너를 A, B라고 잡읍시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A라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B라고 잡자고. 그럼 얘 넓이는 AB가 아니겠냐 이거지. 그러면 반비례상 요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지금 여기 봐라. X좌표랑 Y좌표 곱하면 무조건 10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A와 B를 곱하면 10이 나오더라 이거죠. 따라서 넓이가 10이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게 핵심 문제 8번까지고요. 자, 그 남은 밑에 확인 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문시 보지 마시고 이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곱씹어서 한번 보시고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6문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으면 선생님 이문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